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될 것인가 부결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인데 자, 두 분께 짧게 예측을 듣고 이야기를 풀어갈 건데요. 단답형으로 예측해 주시면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1차 체포동의안 제출됐을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생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다라 했는데 의회 결과가 이제 어쨌든 부결은 됐지만 나왔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부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결될 것이고 부결될 것이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예측인데 지금 기류상 그렇다라고 이제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럼 오늘 대담은 표결에 영향을 미칠 변수 그리고 이 표결 결과를 또 전망을 해보고 그래서 그 결과가 부를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영향을 줄 변수라는 부분에서는 어제 이 대표의 장문의 입장 공개를 봐야 할 텐데요. 원고지 분량으로는 10쪽이 넘는 장문의 글이었는데 핵심은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였습니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이렇게 제목도 달았는데 결국에는 부결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 당에서 오늘 아침 최고위를 열면서 누군가가 부결 호소인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불체포 특권,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재명 대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바뀐 게 없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오래 이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내면서 당내에 있는 의원들에게 부결을 직접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던 것도 결국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단식이고 과거에 국민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속인 것이냐 이런 방식의 귀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이런 오명들이 씌워지는 것은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거짓말쟁이 정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혁신안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메시지에 따라서 부결 버튼을 누르게 되는 순간 국민들을 속이고 여기에 대해서 방탄정당의 길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부결을 생각했던 의원들도 아마 오늘 무기명 투표장에 들어가게 되면 가결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메시지가 결국에는 갈등하고 있는 의원들마저도 가결표를 찍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였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처음에 이제 그 SNS 글 보고 약간 처음에 이제 의아해했었는데요. 그 표결 결과에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의원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의원들의 마음은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원래는 당사자가 그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이제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SNS 통해서 저는 그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방탄 프레임.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검찰에서 그 제기하고 있는 이 체포 동의안을 침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그 정치 공작.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한 정치적 결단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섞은 거니까 전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얘기 중에 쳐라.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테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니까 비얘기 중에 쳐서 민주당을 분열시키지 마라. 이렇게 제안도 했던 거고 그래서 비얘기 기간까지도 8월 말에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기어이 본회의 중에 쳤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치 공작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좀 표명한 것이라고 보고 저희 의원들 중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정리한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헌법에 현재 헌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달리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개원이 되어야 포기가 가능한 그렇습니다. 것인데 예. 현재로서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의 저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내가 선언을 한다고 예. 해도 만약에 회기 중에 만약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된다면 투표할 수밖에 투표 없잖아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나가서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쪽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내 나가서
나가서 정당하게 이제 영장 청구에 응하겠다라는 취지가 사실은 더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비얘기 기간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인 한계들이 있는 거에서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대응하기 위해서 비얘기 기간 중에 쳐라. 그리고 비얘기 기간까지 만들어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대화? 이제 여러 가지 현재 우리 당이 이제 뭐 윤석열 검찰의 대대적인 그 수사나 체포 영장쇼 이런 것들 그리고 여당의 전방위적인 공세 속에서 지금은 어쨌든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그게 상정이 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원내에서 잘 그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 막아내면 그 우리한테 다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미 본인의 뭐 의사는 SNS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그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지금 사실 그 좀 전에 우리 김병민 최고께서 얘기한 거에 제가 좀 약간 반론을 제기하면 네. 저도 며칠 동안에 대표실 앞에서 철야 농성을 같이 했거든요. 저도 이제 원외 위원장 협의회 대표로서 같이 했었는데 그 원내 의원들이 방탄 프레임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 검찰에서 무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가결될 거냐 부결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논의를 하겠지만 다양한 이제 후폭풍들이 예상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전 많이 고민할 거라고 보고 결국은 다음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겨야지 윤석열 그 정권의 그 뭐 폭정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무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서서 싸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결정들을 좀 할 것이다. 그래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많은 역할을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월 국회에서 했던 연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입장을 밝힌 부분이었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그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은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연장선상인데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비얘기 중에 영장을 철회하고 했고 헌법상에 걸리니까 뭐 정치적인 선언으로 포기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상에 걸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가결시켜달라고 얘기한다 한들 이것이 그냥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가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결시켜달라고 했다라 해서 반드시 부결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비얘기 중에 회기까지 만들어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당에 쳐놓은 방탄 프레임 하고 또 윤석열 검찰에서 하는 민주당의 분열을 위한 그 정치 수사 이 두 가지를 그 당대표로서의 많은 고민 끝에 내린 정치적 결단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덧붙이면은 반드시 본회의 중에 지금도 그 SNS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뭐냐면 비얘기 중에 지금이라도 철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예산 국회고 본회의가 열려갖고 많은 민생 법안도 다뤄야 되고 또 국정감사도 지금 10월 10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쳐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병민 최고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 분들도 항상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게 좋다며요. 있는 게 국힘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늘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검찰에서 그렇게 비얘기 중에 다시 청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 헌법은 분명하게 불기소 재판의 원칙이에요. 공판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으니까 굳이 야당 대표를 인승 구속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바로 기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검찰의 스케줄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는 그 말에 오히려 정치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게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에 적시된 것이 백현동 건과 대부송구 건과 과거에 무죄 판결 난 재판에서 있었던 이중교사 혐의까지 또 넣었어요. 그거는 예상도 안 됐던 것이거든요. 세 가지를 같이 쳤는데 네.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이미 소환 조사 다 끝났잖아요. 한참 전에. 그것만 가지고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그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때 그 건만 가지고도 칠 수 있었다. 그런데 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이라도 구속의 사유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가지고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서
두 가지를 병합한다고 했었는데 하나가 이중교사건까지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장에 청구된 그 이제 그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적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범죄의 중대성하고 증거인멸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그 갑자기 이중교사건을 넣은 것이 이것은 이재명 대표는 주장이 증언을 해달라고 한 것이 이중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증거인멸 사유로 지금 넣고 그 범행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뇌물, 제3자 뇌물하고 배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임 액수가 50억 이상이면 가중처벌돼요. 네. 그리고 제3자 뇌물의 금액이 1억이 넘으면 또 가중처벌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 대북송금 관련해서 800만 불을 대북송금했다라는 것과 그 200억 배임이라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 혐의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배임죄와 제3자 뇌물은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연령, 비연령 범죄라고 그래요. 많은 선진국에서는 없는 범죄들입니다. 그만큼 이 법리 다툼이 대단히 심한 거예요. 주로 과거에 정치인들이 구속되는 사례를 보면 뇌물을 받아가지고 직접 받은 것 때문에 대부분 다 기소돼갖고 이렇게 의원직을 상실하지 이것처럼 인허가권을 남용했다. 그래서 배임이다. 이런 논리라든지 무슨 북한에다가 북한의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권 자체가 없는데 부정한 청탁을 무엇을 받았으며 그렇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3자 뇌물이라고 규율하는 것 자체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법리 다툼이 필요하고 네.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속하지 않고 그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서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또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법방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박찬대 최고가 그 이화영 측근을 만나고 이렇게 했다는 것, 그것은 그 이전에를 봐야 돼요. 그 이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10개월 동안에 구속 수사하면서 입장을 갑자기 바꿨어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께서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검찰에서 적전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거보다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압수수색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더 과도한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는 게 더 상식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역풍이 있을 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의원들의 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아까 박강원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했던 그 당을 좀 결속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저도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김기현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면서 특권을 사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특권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항상 여당에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도 국민과 똑같이 검찰 수사 받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검찰도 똑같이 국민과 같은 그 선에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특수부 수사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하듯이 2개월 안에 끝난다고 하잖아요. 이거 1년 6개월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국정농단 사건도 70일 만에 종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사를 하다가 물증이 없고 기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답정너 수사를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사를 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백현동 건과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보도를 통해서 나온 뚜렷한 물증, 스모킹 건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나온 것은 뭐냐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바뀐 진술, 유동규의 바뀐 진술, 이런 것 등의 김인섭 씨의 진술, 이런 바뀐 진술에 의해서만 지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뀐 진술을 우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검찰 수사의 이제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을 짚기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아까 그래서 의원들 입장은 어차피 다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노리고 어제 메시지를 낸 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당의 단합 그리고 당원들 그리고 지지층 이들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냥 본인의 그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갖고 있던 생각들을 SNS 통해서는 밝혔다고 보고 그 대상은 뭐 우리 민주당 전체한테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 의원 포함해서 당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결집시키기 위한 용이다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표결은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이 검찰의 공작 수사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얘기 중에 지금도 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럼 내가 당당하게 나가겠다. 이 얘기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친 올가미에 걸렸다. 뭐 이런 검찰이 친 올가미다 이렇게 얘기한 이면에는 뭐냐면 아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 얘기는 제가 쭉 설명을 했기 네. 때문에 이제 가결이냐 부결됐을 경우에 이제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예상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부결됐을 경우에는 방탄 프레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방탄 프레임 한 면에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 수사 이거에 대해서 좀 맞대응하는 또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얼마 전에 저기 언론 보도 보니까 여론조사 나온 거 하나 보니까 불체포 특권 부결시켜야 된다는 게 높게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 검찰권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검찰 공공이다라고 인식하는 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근데 이제 가결이 됐을 때에 좀 전에 우리 국민의힘도 항상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게 유리하다고 하시면서 거꾸로 계속해서 구속돼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 논리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가결되면요. 어떤 일이냐면 저도 이제 지역위원장인데 저희 당원들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당원에 가입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뭐 그 개딸이라고 표현되는 분 말고도 그 이상으로 많아요. 실제로 제가 저 당원 명부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많은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에서 이렇게 구속되거나 다른 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 당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의 지점이 분명히 우리 당 차원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도 아까도 제가 대표에서 말씀드리지만 비얘기 중에는 분명히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구속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한 좀 쉬운 용어의 설명들이 있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용어가 아니라 자극적인 용어죠. 자극적인 용어고 이미 상수가 돼서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은 그러려니 하고 이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변수가 됐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28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네. 부결 분위기가 우세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도 그 농성을 같이 해서 그 분위기를 제가 좀 아는데 지난 토요일 날 비상의총을 열어가지고요. 왜 그때 5가지 시나리오를. 다섯 가지의 비상의총에서 결의문을 이제 채택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표적 수사, 정적 제거 수사에 당당히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토요일부터 해서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냐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아까 1시 이제 마지막 의총에서 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이것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우세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재명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를 불러서 직접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변호사의 이야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한 물증은 없고 그 바뀐 진술에 의한 것만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뀐 진술은 그게 바뀐 진술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답정 기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까지 더해져서 지금 부결된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체포동의안 할 때도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런 가능성들은 열려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부결될 분위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 그들을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투표한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가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의원들이 이제 의원총회 통해서 이번에 본인의 의견들도 또 저기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까지 다 들은 상태에서 아마도 그 한 30여 명의 의원들 중에서는 절반 이상 정도는 그 부결 쪽으로 이렇게 확실히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를 뉘앙스로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 가결되기 위해서는 28표 이상이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 숫자까지 이르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듣기로는 정의당도 이제 그 당론으로는 정했지만 6명 중에 2명 정도는 또 부결 입장이라는 얘기도 또 들리거든요. 네. 그 점까지 포함해 보면 하여튼 그 결과를 전반적으로 저기 이제 딱 확정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진 못하겠지만 네.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에 썼듯이 가결이면 당 분열, 부결이면 방탄 프레임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에는 당의 분열로 귀결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후에 빠르게 당을 수습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과제인 건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요, 계속해서 이제 그 여당에서는 뭐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만 성남시장 시절에요, 일주일에 4번을 재판받으러 다녔답니다. 도지사 시절에는 네. 3번씩 재판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만큼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많은 감사와 수사, 탄압을 받았어요. 다 무죄로 나왔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또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자기는 그 손톱 하나만 하듯이 이런 한 푼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부패 지옥이라고 화장실까지 써놓고 공무원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기구한 처지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런 뇌물 직접 수수라든지 직접 물증은 없으니까 배임이라든지 제3자 뇌물 같은 거로 지금 엮으려고 하는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총선 구도는요, 그 정권 심판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론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층의 민심은 지금 정권이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그러면 그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됐다고 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탄 프레임을 갖고 계속 공격을 하고 사법 리스크 갖고 공격을 하겠지만, 반대로 또 윤석열 정권이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또 비판의 지점도 같이 이제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국정무능 그리고 검찰공화국,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에서 갖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뭐 양평고속도로의 문제라든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잼버리 사태라든지 오송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거 다 지금 묻혀 있거든요. 네. 또 다른 이슈로 이제 묻혀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놓고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 총선에 진다, 그 논리는 여당에서 짜놓은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민주당에서 앞으로 오히려 더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힘차게 더 맞서서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대한정당으로서 민생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총선 승리의 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결표 던진 의원을 색출해서 정치 생명 끊겠다, 뭐 이 얘기가 지금 보도에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지지자가 개인적으로 한 얘기여서 민주당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 시스템 공천이 지금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공천 학살이라는 거는 원천적으로 가능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뭐 모든 공당에서 다 있는 전략 공천이라는 제도는 있죠. 그것도 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그 퍼센티지도 다 정해져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천 학살은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명이나 반명 의원 지역구에 친명이라고 하는 그 원외 인사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경쟁하는 뭐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정치적인 행위이고, 그 전에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들 많이 총선에 출마할 거 예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그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총선을 치르는 그런 하나의 전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뭐 다 같이 해서 공천 학살과 연계시키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는 거야. 정권 심판 아무리 외쳤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결국 판단은 민주당이 몫일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예. 비교 형량하겠죠, 국민들이. 그 비교 형량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4.7 재보궐선거는 우리가 이제 무공천해야 되는데 당원 당규 바꿔서 공천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 지금 똑같이 강서구청장 공천해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무리한 사명까지 해가면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부터 해가지고 대단히 분열될 것이다. 그리고 외부 인사 계속 영입하고 있죠. 대통령실 출신들 출마 선언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그랬을 때 현재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현직 의원들이 상당히 이탈과 동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